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죠. 네, 그래서 오늘 장 중에 뭐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물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었지만, 1조 3천억 거래소 시장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올지 몰랐는데, 하여튼 뭐 증시 충격은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이제 올라서 마감했고, 그래서 오늘 만기에 대한 어떤 증시의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일부 이제 시총 상위주들 프로그램 당연히 매도가 나왔으니까 뭐 약세로 좀 마감되긴 했지만, 뭐 대체적으로 한 1%나 약보합권 정도로 방어가 된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 지금 풍부한 유동성과 수급이 뭐 이런 거를 기회로 삼고 뭐 저가 매수를 노렸던 그런 대기 자금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개인들은 뭐 양시장 합쳐가지고 1조가 넘는 수준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대세 상승 국면에서 이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발생되거나 뭐 약세 흐름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수급이 이제 저가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그걸 뚜렷하게 또 확인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대세 상승 국면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고, 또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지금은 업종과 종목 선택,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비중을 높이고 조금 줄이고, 이걸로 이렇게 고민을, 에너지를, 시간을 대부분 쓰시는 게 현명하시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얘기 계속 드렸으니까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 그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더 희망적이고, 백신 이전에 치료제가 먼저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가장 뭐 정보면에서도 빠르게 이제 보고를 받거나 할 측에서 결국은 이런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셀트론 그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제 뭐 오늘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미국에서 FDA 승인이 연내로 좀 어려울 거라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좀 가능할 거라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의구심, 불안감,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좀 상존하는 것 같아요. 안정성 부분은 계속 화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치료제가 먼저 보편적으로 좀 쓰이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 치료제 개발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자세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내년에는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뭐 실적으로 연결되는 셀트론 그룹주는 예외지만,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으로 연결되거나 뭐 생산 단계로 가거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관련 섹터의 어떤 바이오 종목들은 내년에는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미 이 섹터 내에서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감지하고 캐치하고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메이저들을 항상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메이저들은 대중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서, 트렌드를 확인하고 미리 거기 잠복하는 어떤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장 마감부터 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3% 하락해서 274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86% 상승해서 9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150 지수가 더 올랐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시총 상위 코스닥 쪽에서도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좀 좋았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약했던 이유는 외국인의 이제 프로그램 대량 매도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만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승 종목 수는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나쁘진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죠. 600 종목, 하락 종목 수는 500여 종목. 그래서
오늘 시장은 만기 영향을 받아서 시총 상위주가 별로 안 좋았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물에 비하면 지수가 이 정도로 방어가 됐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외국인이 1조 3,6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4,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도 양시장 합쳐서 1조 원 순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기계적인 어떤 매도 흐름을 좀 보였다. 파생 연계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으로 오늘 외국인은 9천억을 쏟아냈죠. 예. 기관 중에서도 투신하고 연기금은 프로그램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만기날 외국인의 어떤 매물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1조 2천억의 프로그램 매수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만기 영향을 받는 그런 지수 흐름이었고, 예, 종목별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그 지수 차트 한번 보죠. 예,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 차트, 예,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 5일선 지켜주는 흐름, 예,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예, 일봉이죠. 예. 요 장대 음봉 나온 거, 요 이제 뭐 셀트론 그룹주가 만든 바이오 섹터가 만든 흐름인데, 요거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올라가죠. 오늘 셀트론 그룹주도, 예, 어제 이제 하락 멈춤의 어떤 패턴이 나왔고, 오늘은 다 상승을 해주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예, 이렇게 뭐 뭔가 인위적으로 급하게 밑으로 까내리려고 했지만, 지금 뭐 멈출 수 없는 이유동성과 정배열 상태, 저가 매수, 풍부한 저가 매수 대기 수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엄청난 모멘텀을 가진 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길 수 없는, 예, 승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렇게 좀 표현하면 될까요? 제약업종 지수,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이제 점진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어떤 단계, 예, 여기서 명분이 주어지면 강하게 쳐버리는 위로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거래소 이제 의약품 지수도, 예, 뭐 셀트론과 이제 삼성 바이오의 어떤 흐름에 연동돼서 이런 흐름, 고점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보면요, 종목별 흐름을 보면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만기 영향으로, 예, 시총 상위주들 매물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 1.3% 약세, 하이닉스 3% 약세, 뭐 조정 정도죠. LG화학도 한 2% 정도 약세, 삼성바이오도 0.3% 약세. 근데 이제 셀트론이 지금 시총 6이고요. 예, 삼성바이오 밑으로 6이고, 개별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헬스케어랑 같이 4%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셀트론 그룹주는 사실 지수하고 연동되는 이제 기업들은, 종목들은 아니에요. 예, 지수랑 상관없이, 이 그룹이 갖고 있는 모멘텀으로 개별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랑 크게 연관이 없게 움직인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지수랑 연동됐다면 뭐 오늘 프로그램 매도 영향 받으면서 같이 좀 밀려야죠, 약간씩.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한, 오늘 SK바이오팜이 한 3% 상승? 예,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예, 반등 나올 만한 구간인 것 같긴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4% 상승. 그러니까 어제 하락 멈춤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뭐 매수세 급속하게 유입될 수 있는 거죠. 정배열해가지고 음봉으로 길게 한 번 이렇게 만드는 거는, 예, 이 조정이지, 이거는 추세를 꺾는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게. 셀트론 제약 7.5% 상승하면서 이제 하락분을 거의 회복하는 흐름이고요. HLB, 이제 항암제 시대가 되면 또 항암제 트렌드에 의해서 HLB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제는 이제 백신 승인에 따라 가지고 투심이 악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저는 이거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알테오젠이 이제 한 300억 정도 제3자 유증 발표를 했거든요. 예, 600억 정도. 예, 그래서 뭐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시총 대비해서. 시총이 지금 4조 8천억이잖아요. 그래서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주가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거라 봅니다. 오늘 제넥신 내용이 있었죠. 예, 6.9%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쪽도 무난하게 좋은 흐름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제 게임 섹터 내에서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북미 최대 게임 시상식 더 게임 어워드 여기에서 이제 신작 붉은 사막의 신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이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면서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통주들이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 그런 흐름들 전개되고 있잖아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신세계 뭐 이런 어떤 대표 종목들 백화점에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들 이제 면세점 포지션 있는 기업들이 바닥을 탈피하는 호텔신라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는 얘기를 뭐 계속 드려왔고요. 뭐 캐나다에서 이제 접종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화이자 백신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강세를 만들어 준다고 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 3.6% 상승하면서 저는 여기 계속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거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SCM 생명과학 뭐 호재 기사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 마감되는데요. 요 기업도 이제 스마트 리뷰트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요 부근에 오면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일부 물량은 좀 이익 실현하거나 정리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 들으면 일단 뭐 전부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임팩트가 큰 재료가 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 최근에 흐름 좋죠. 그러니까 내실이 있는 기업은 결국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워낙 이제 올해는 코로나 관련 섹터로 수급이 집중됐고 거기에 아는 기업들은 좀 소외됐죠. 섹터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인트론 바이오 자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자체가 뭐 부각된다면 사실은 지금 가격이 그렇게 밸류가 높은 수준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드렸죠. 제가 이제 스마트 리프트 쓰고 나서 빠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면서 팔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고요.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수급도 좋네요.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백신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이슈가 컸던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한국이 이제 계약 완료해가지고 들어오기로 결정된 백신이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게 FDA 승인이 연내에 어려울 거라고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 중반에나 뭐 FDA 승인이 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상들이 나오면서 뭐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 이 백신에서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한국에 이제 글로벌 백신을 들여오는 게 뒤처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제의 중요성이 더욱 이제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이제 국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셀트론의 치료제가 어서 빨리 이제 승인이 되고 상용화돼서 지금 병상 부족을 겪고 있는 지금 이따 이제 기사 한번 보겠지만 중환자가 실려왔을 때 어떤 환자를 우선순위로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뭐 임상 과정에서도 실수가 벌어지고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뭐 중단된 사태도 벌어졌고 하기 때문에 이게 환자 모집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모더나나 화이자 대비해서 임상 3상도 지금 미국에서 마치지 못했고 이제 FDA가 요구하는 참가자 3만 명의 절반 정도밖에 모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좋다, 부작용도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이 퍼져야 이게 막 모집도 잘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아쉽게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한번 볼게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은 하루에 지금 63만 명, 뭐 60만 명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하루에. 사망자도 하루에 12,000명.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세계 3차 대전 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 상대방 다른 국가 뭐 핵무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바이러스와의 어떤 전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래서 사망자가 지금 12,000명 이게 찍혀 있는데 하루에 지금 이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와, 가늠이 안 되는데 진짜. 미국이 지금 20만 명 계속 하루에 2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야, 참. 예, 하여튼 치료제를 좀 많이 생산을 하면 좋겠어요. 예. 인도 3만 명, 브라질 5만 명, 뭐 유럽도 이제 한 달 전보다는 이제 좀 줄어들었죠. 확진자가 그래도 락다운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심각한 상황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독일이 뭐 좀 잘 막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틀 연속 거의 700명 육박이에요. 682명.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확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조금 더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리두기를 완전히 그냥 한번 확 조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거든요. 이게 뭐 2 플러스 알파 단계다, 2.5 단계다 이게 사실상 이게 별로 효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터널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치료제가 이제 거의 다 돼간다는 얘기로 좀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 희망적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제 캡처한 부분이 치료제 개발 더 희망적이다 백신보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서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서 백신보다 치료제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백신은 4,400만 명 분을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뭐 국민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뭐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돼야지 또 뭐 접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와서 국민들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 부분 얘기한 부분에서 치료제 개발은 더 희망적이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서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게 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계획보다는 더 오랜 기간 치료제에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이 치료제 개발에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고 빠른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란 희망이 커지고 있다. 아마 이제 실시간으로 아마 데이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고를. 왜냐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이제 최상단에서 지금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 부분을 이제 가장 빠르게 가장 깊이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서 지금 치료제에 지금 뭐 한국 정부도 모든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이게 승인이라든지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부가 치료제를 이제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기사인데요. 이 기사 보고 좀 뭐랄까, 이거 어떻게 이거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확진자 폭증에 지금 입원 우선순위 돼도 지금 의료계에 계신 분들, 의사, 뭐 간호사 분들께서는 아마 이게 조금 이제 체감적으로 느낌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율 낮은 말기 환자 후순위로, 이거 좀 심각한데.
중환자 병상 의료자원 부족 현실화, 생존율 20% 말기 환자는 입원 4순위. 치료 기회를 못 가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의 중증 코로나19 환자,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중증 확진자 중 누구를 먼저 치료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이제 수립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 같은데요. 코비드19 환자 급증에 따른 중환자 진료 대책 포럼에서 지난 9일날 어제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경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껏 최고의 치료가 의료의 목표였다면 확진자 폭증 시에는 제한된 의료 자원에서의 최적의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 순서로 우선순위를 좀 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에 입원 가능한 병상은 총 25개로 수도권의 경우 서울 6개, 인천 1개, 경기 2개로 총 8개. 야, 이거 참 심각하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중환자 폭증으로 가용 가능한 병상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입원 우선순위 선별을 놓고 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이제 기준안을 이렇게 가안인데 마련한 게 보시면 생존율이 좀 높다고 판단되는 그 순서로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기 장기 부전이라든지 말기암, 뭐 심각한 뇌기능 장애, 중증 외상, 중증 화상, 그러니까 예측 사망률이 이제 높은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 기회를 못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좀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학계에서 병상과 인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점 전담 병원 마련을 제안해왔다. 이 코로나 환자만 이제 받는 그 통째로 이제 쓴다는 거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중환자 병실과 중환자 병실, 일반 병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점 병원 시스템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필요겠다 해서 아마 조만간 이런 대책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치료제가 나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증으로 이제 가는 걸 차단시키는 항체 치료제니까. 그래서 셀트론이 정말 빨리 이렇게 쓰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소식인데요. 야, 어제하고 오늘 지금도 보니까 제가 굳이 막 뉴스를 찾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막 떠 있더라고요. JP 모건 코스피 3200 간다. 셀트론은 사지 마라. 진짜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제 엊그제 이렇게 드린 얘기죠. JP 모건의 이제 그 레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는 추천 업종으로 꼽았으나 셀트론과 헬스케어 등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서 코스피는 3200을 제시했는데 셀트론은 팔아야 된다. 뭐 거의 그런 식인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찾으려고 했던 뉴스는 아니고 이렇게 뭐 같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화장품 늪에 빠진 서정진 셀트론 회장 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니 이게 뉴스에 이렇게 서정진 회장님이 인터뷰 이런 것들 기사가 사진이 영상이 뜨면서 셀트론 스킨큐어가 매년 적자를 낸다. 그거를 막 얘기하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뉴스에 쫙 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이거를 왜 보도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적자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이런 기사가 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참 언론과 친하지 않고 언론과 좀 우호적이지 않은 셀트론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망의 적이 좀 많다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기대를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성의 기사라든지 내용들이, 리포트들이 지금 막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콧방귀도 안 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요즘 개콘을 찾지 않고 코미디를 보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코미디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공매도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7일자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공매도 잔고 수량이 600만 주대로 지금 뚝 떨어졌어요. 전일 대비해서 한 30만 주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주가는 올라가니까 이제 공매도 잔고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2조 7천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량은 지금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급하면 JP 모건이든 뭐든 다 동원해가지고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거 가속도 붙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가 멈추는, 하방으로 밀던 게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대한 어떤 저가 매수세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이제 덜 하지만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 그러니까 뭐 한 11월 달만 해도 한 310만 주,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250만 주까지 떨어져서 잔고 금액으로는 4,300억. 주가 올라오니까 올라온 거죠, 잔고 금액이.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의 공매도는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는 그 셀트리온의 이제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의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제목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10만 명분 이미 확보다 해서 뭐 특별하게 이제 모르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연구 개발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완치자 혈액 샘플을 확보해서 항체 치료제 CTP-59 개발을 본격화했다. 임상 1상을 거쳐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12월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나온 대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례적으로 신약 개발 속도가 빠른 데다 항체 치료제 장점이 적지 않아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현재 주목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투약 후 4, 5일이면 몸속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다며 이 코로나19 치료제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일정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개발 현황에 대해 궁금하다. 지난 11월 25일 327명을 대상으로 투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임상 2상 데이터 분석 중으로 효능에 대한 중간 결과는 연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안정성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죠. 임상 2상 결과가 1상과 유사하게 나온다면 적은 약물로도, 이게 중요해요. 적은 약물로도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래서 지금 뭐 경쟁사 같은 경우는 고용량으로 막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적은 양의 약물로도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 많은 환자가 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단은 3상에서 환자 수를 700에서 1000명으로 늘려 예방 목적의 활용이 가능한지도 향후에 이제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가? 메르스 항체 치료제 CTP-38 그리고 독감 항체 신약인 CTP-27을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속도전이다. 그렇죠. 빨리 만들어야 지금 계속 하루에도 10,000명 이상, 60만 명 이상 확진자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죠. 기존 신약 개발 패턴을 뛰어넘어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해서, 사실 지금 경쟁사 같은 경우는요,
1, 2, 3, 4 동시에 하고 그랬어요. 리제네론 이런 회사들은. 예, 그만큼 셀트론은 사실 뭐 굉장히 정석적으로 해온 거죠. 그렇게 했다면 뭐 이미 다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론의 이 항체 치료제는 이제 승인만 받으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왜냐면 모든 게 다 검증됐으니까 완벽하게. 예, 절차를 모든 걸 밟아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쓰기에도 뭐 너무나 이제 데이터가 완벽하고, 예, 그런 거죠. 논란의 거리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뭐 백신 얘기하면 안 맞는다는 국민들도 많잖아요, 각국에서.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지금 모든 절차를 다 이제 해오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의 장점은 뭐냐? CTP59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돌기처럼 생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결합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막는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제를 투여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항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증,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최근 상황에서 예방 용도로도 기대가 높다. 몸에 항체를 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학적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이제 치료제로서는 항체 치료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보편적 가장 좋은 효능을 내는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증명하고요. 그럼 이제 언제 공급 가능한가?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다면 된다는 전제 아래 식약처 승인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 이미 10만 명 쓸 수 있는 치료제 확보된 상태고,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본격 생산을 시작하면 연간 150에서 200만 명 분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치료제 가격은 뭐 똑같죠? 국내에는 원가, 해외에는 경쟁사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것이다. 식약처의 어떤 승인을 받게 되면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동시에 또 신청하고 공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제넥신과 SCM 생명과학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SCM 생명과학은 뭐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체크해보죠. 그 코이뮨이라고 이 SCM 생명과학하고 제넥신이 같이 합작으로 이제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백혈병 임상에서 1, 2A상에서 7명이 완전관에 전부 다 이제 암 소멸됐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이제 밝혀진 내용이었어요. 좀 밝혀진 내용이었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임팩트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가 넥스트 코로나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항암제 계열이 굉장히 강세를 띨 수 있는 영역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이제 당연히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 또 이제 트렌디하게 이제 기술이 계속 진화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거기에 따른 이제 빅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임상 지연되거나 중단됐던 게 이제 재개되면서 가치가 이제 부각되고, 이제 다시 또 활발하게 딜이 또 발생하는 기술 수출이나 라이선스 인이나 라이선스 아웃들이 이제 발생하는 인수합병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항암제 어떤 계열이 중요한 어떤 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툭 나오면서 이제 급등시킬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내용이었고, SCM 생명과학 뭐 제가 스마트 리포트도 분석을 했었지만 하여튼 뭐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코이뮨이 이제 미국 혈액학회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임상 1, 2A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임상은 총 24명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게 뭐 굉장히 악성이잖아요.
회사는 이번 발표에서 이 중 15명의 환자에 대한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소아 4명, 성인 11명. 그래서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소아에 이제 보통 쓰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상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동종, 자가가 아니라 종동입니다. 다른 사람 거 배양해가지고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도 낮추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종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일부 환자는 면역세포인 카티가 최대 70%까지 증식했다. 고용량을 투여한 9명 중 7명은 28일째에, 이게 뭐 몇 달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한 달 내로 완전 관해가 됐다. 이거는 임팩트가 크죠. 뭐 박셀바이오가 이제 완전 관해 몇 명 됐다 해가지고 뭐 주가 폭등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 부분하고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임팩트 큰 기사라고 생각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카티 기반 면역 항암제가 소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반면 동종이 같은 경우는 성인에게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회사 측은 이제 설명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 어떤 결과치고, 아마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기존 카티 치료제와 비교해서도 부작용도 크게 개선됐다. 최대 9개월 동안 환자들은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였다. 동종 세포치료제 투여 후 흔히 발생하는 20현대 수주 질환의 발현 및 신경 독성, 용량 제한 독성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카티 치료제의 가장 큰 부작용,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발현율도 낮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들여다보겠죠.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어민이 개발 중인 이 동종, 이 파이프라인은 카티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다. 항원 CD19를 표적으로 하는 카티 세포 치료제는 2017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아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두 개사가 이제 그 당시에 FDA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시장에도 이 면역 항암제 열풍이 불었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신라젠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큰 어떤 모멘텀이자 이제 트렌드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하고 효능도 동종이기 때문에 낮은 치료 비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새로운 개념의 카티 치료제 탄생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SCM 생명과학을 그때 이제 분석해서 이제 스마트 리포트 올려드리면서 이거 코이면 나중에 뭔가 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우, 이거 뭐 그냥 제넥신까지 막 그냥 주가를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큰 어떤 이슈를 내보냈네요. 그래서 이 현대차증권 리포팅, 저번에 이제 10월달에 나온 리포팅인데요. 이 이제 SCM 생명과학의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면역세포 항암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카티 지금 승인받은 게 자가유래이기 때문에 이게 뭐 높은 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 요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NK카라든지 이렇게 이제 동종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종 유래 카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이문이 미래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결과치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10월 달에 나온 리포팅인데 지금 오늘 발표된 그 파이프라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1, 2회상에서 11명 중 10명에게서 완전 관해 달성했다는 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제 없던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부분 임팩트가 좀 컸고, 또 이제 전체 대상의 이제 결과치를 또 냈다는 부분이 또 의미 컸던 거죠.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SCM 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아니, 코이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드리면, 이 코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번에 나온 뉴스, 급성 림프구 백혈병, 요거 임상 1상 지금 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하고요. 또 이제 전이성 신장암 FDA 이상 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코이민 같은 경우, 와, 진짜 똘똘한 회사를 좀 인수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CGMP 설비도 갖고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증받은. 예, 미국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넥신도 이걸 이제 인수했지 않았을까, 예, 같이. 미국에 공장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인증받은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네오이멘테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 것 같고, 내년도에는요, 그 바이오 섹터가 올해는 뭐 결국은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이 이제 주도하고 그쪽으로만 수급이 대체로 돌았다 보면, 내년에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수급이 이제 코로나 쪽에서 나오고 수급이 다른 쪽, 예, 풍부한 이제 그 파이프라인과 임상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 뭐 항암제라든지 세포 치료제, 특히나 이제 첨생법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또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뭐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줄기세포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내년엔 좀 명분을 가지는 것들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는 뭐 붕괴되거나 죽지 않는다. 다만 다른 섹터로 수급이 돌면서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설명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도 간단히 체크해 드릴게요. 신장암 시장 규모가요,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한 5조 원 되는 규모, 그리고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시장 규모도 한 2조 원 되는 규모,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뮨 같은 경우 이렇게 핵심은 전이성 신장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핵심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하는 분야가 내년도를 대비한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준비하는 분야가 NK세포 쪽입니다. 이 NK세포가 이제 항암제 쪽, 항암에 이제 이렇게 좀 적응증을 가지면서 이 항암 계열 쪽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 쪽으로 이제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해 드렸었죠. NK세포 치료제 쪽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항암 계열 쪽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부는데 이쪽이 이제 그 다음으로 불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상장 전에 박셀바이오 같은 기업을 분석을 해드렸고,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NK맥스, 녹십자 랩셀 같은 기업도 이제 분석을 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NK세포 관련된 기업 중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완전히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볍게 벗어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주도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최근에 박셀바이오가 이제 들어왔고 NK 관련해서 또 이제 들어올 기업이 또 있거든요. NK 관련된 기업이 상장으로 이제 신규 상장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의 어떤 부문 섹터군이 되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사 한번 보죠. 미국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며 나스닥 시장이 뜨겁다. 특히 면역 항암 분야에서 T세포 치료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다. NK세포는 T세포와 달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세포와 이제 정상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비정상이면 그냥 이제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세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이제 뭐 달성한 면역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 몸에 그냥 있는 그런 어떤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정상 세포와 이제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자연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이제 구별해서 체내에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NK세포를 고활성, 고순도로 분리 배양이 까다로워서 T세포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양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어려워서 조금 주목 못 받고 이렇게 상용화가 못 됐는데, 이런 기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임상에 진입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한 기업들을 또 막 빅팜들이 기술을 사오거나 인수를 하는,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1,400억 대규모 시리즈 B 펀딩에 성공한 미국 바이오 기업 엔카르타 테라피틱스 역시 최근 이틀 동안 21%, 28% 완전 초급등이죠.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등 아직 단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시장에서 이렇게 폭등을 할까요? 그리고 이제 혈액학회에서 NK세포 치료제 FT596의 임상 1상 중간 발표를 진행한 페이트 테라피틱스는 지난 7일 37.8% 급등. 뭐지 이게? 8일에도 9% 이상 상승. 이따가 이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대표 바이오텍으로 시총이 지금 7조 9천억, 거의 8조입니다. 거의 8조. 존슨앤존슨은 지난 4월 이 회사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종양을 사냥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NK세포 및 T세포 공동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7일 20% 상승한 아피메드는 국내 바이오 기업 NK맥스와 카NK를 대체할 새로운 또 NK 면역 항암제를 표적형 공동 개발 계약을 이제 선언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계약 발표 이후 대형 증권사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죠. 엔카르타라는 이 아까 그 회사 같은 경우 시총이 지금 2.4조예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튀고 있어요. 이 일봉입니다. 일봉.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완전히 지금 미국 시장 붐인데?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뭔가 좀 큰 트렌드가 지금 불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피메드 같은 경우는 NK맥스라는 국내 이제 상장 회사랑도 같이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5,100억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크진 않지만 최근에 상승률을 보십시오. 최근에 한 2배 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NK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 지금 미국 시장 바이오 업계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트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8.1조예요. 8.1조. 최근에 보시면 폭등이죠. 86불이네요. 이때만 해도 뭐 30불, 40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NK 붐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K세포 치료제 개발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NK세포 치료제 개발 성과도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NK맥스는 NK세포를 활용해서 면역세포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NK세포를 고순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이제 그동안 상용화를 못 했었는데 이 기업이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NK 세포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좀 글로벌 수준의 어떤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0월달 아피메드사와 이 NK 면역 항암제 공동 개발 계획을 체결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해당 연구가 미국 1-2회상 사전 미팅이 성료되는 등 조만간 이거 뭐 승인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줄기세포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차바이오텍. 이 기업도 이제 NK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CBT102를 개발해서
지난 9월 달에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예, 그래서 뭐 같은 이제 세포 치료제 이제 쪽이니까 지난 10월에는 탯줄률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퇴행성 디스크 세포치료제 임상투약도 시작했다 해서 어쨌든 국내에서 대표 줄기세포 기업으로서 이쪽 분야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랩셀의 경우 림프종 치료를 목적으로 NK세포 치료제 AB101의 임상 1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AB101은 항체 치료제를 병용하는 제대열 유래 방식의 차세대 NK세포 치료제다 해서 대표 기업으로 이렇게 3개 기업을 이 기사에서는 좀 꼽았고요. 업계 관계자는 미국 증시에서 주목을 받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 그렇죠.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박셀바이오가 빠졌네요. 희한하게. 예,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이제 대표적인 어떤 NK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바로 암이죠. 예.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암 환자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어떤 질병이고요. 통계청의 2019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27.5% 암으로 37년째 이제 사망 원인 1위를 이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제 암세포들이 만들어지고 면역 체계는 그것들을 죽이고 하면서 그게 반복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NK 세포라고 합니다. 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면역세포인 이제 NK 세포가 활성화가 매우 낮고 결핍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면역 체계는 후천적 요인, 즉 이제 특정 음식 섭취, 생활 습관, 이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요. 한번 붕괴된 면역 체계에서는 NK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암에 대한 발병 위험이 이제 상당히 쉽게 노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향후에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부하는 거는 이 건강에 대한 상식을 갖추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유익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들을 좀 빠르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면역 체계를 재건하는 동시에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NK세포 면역 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NK세포를 혈액에서 추출하여 고활성 배양 기술로 대량으로 배양하여 주기적으로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세포치료 방법으로 고활성 NK세포가 몸에 주입되면 암세포를 즉시 공격하여 사멸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면역세포의 증식을 유도를 하면서 이 면역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본인의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내성 문제를 좀 해결한 게 이제 특징점이고 조금은 그래도 리스크가 낮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표준 치료, 화학요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표정요법 이런 거랑 같이 병용해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면역항암제랑 이 NK랑 같이 병행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있는 이제 암 환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한번 조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 쪽,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 쪽으로 이 한양증권에서 또 리스트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녹십자 랩셀, 시총 한 7천억 정도, 지금 좀 올라와서 한 8천억 좀 되는 것 같은데, 동종유래 NK세포 치료제 간암 임상 2상, 림프종 임상 1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스마트 리포트도 자세하게 짚어드렸지만 T세포 치료제 쪽으로 국내에서 지금 10년 넘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적응증 지금 간암 쪽으로 임상 2상 중이고 췌장암 3상 예정에 두고 있고요. 카티 치료제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저는 중기적으로 그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NK맥스 아까 이제
미국의 기업과도 같이 막 하고 있는 그 기업이죠. 자가 NK 세포 치료제. 요건 자가입니다. 예. 록시페젤스는 동종이고요. 자가 NK 세포 치료제 1, 2회 이상 이제 면역 항암제 블록버스터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하기 때문에 요 기대 굉장히 크죠. 예. 미국 일상 단독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기업이기도 하고, 뭐 셀리드는 이제 뭐 지금 코로나 이제 백신으로 시세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요걸로 편입해서 투자하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SCM 생명과학은 이제 세포치료제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유망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박살바이오도 이제 유망한데 주가가 너무 올라온 상황이라서 조금 제가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리포트는 지금 보령제약에 낸 리포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유사 기업 비교를 하면서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건데, 보령제약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가 T세포 치료제 NKT 림프종 임상 2상 중이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 1상 중입니다. 시총이 이제 1조 수준인데, 워낙 이제 원래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총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령제약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드리죠. 예, 요 리포팅 이제 이니까 12월 3일날 나온 리포팅이고요. 악성 림프종 10명 중 9명 5년 무재발 생존. 이거 굉장히 좋은 효능인데, 면역세포 치료제 같이 부여할 때다. 그래서 이 보령제약이 이제 투자한 자회사 이 바이젠셀이라는 기업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면역세포 치료제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해서 이 회사가 이제 NK 세포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NK 세포의 어떤 붐이 일어나면 보령제약도 이제 아마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NK T 림프종의 치료제 요거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임상 1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다. 과거 진행된 각각의 임상 결과가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 NK T 림프종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 임상 1상에서 투여 후에 5년간 추적 관찰 이후에도 10명 전체 환자가 생존하였고, 이게 굉장히 그 악성 림프종인데 이렇게 생존을 했네요. 이 중에 9명은 무재발 생존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그 결과치는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5년 추적 결과 투여 환자의 71.4%가 무재발 생존하였다. 예, 급성 골수성 저쪽도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이제 그 의견 제시하는 게, 보령제약이 지금 본업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가치를 받고 있고, 이 세포치료제 가치는 주가에 덜 반영된 듯 하다. 최근에 박셀바이오 올라가는 거 보시라. 예? 이런 거랑 비교해 볼 때 아직 보령제약의 면역세포 치료제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령제약의 바이젠셀 지분율은 한 29.5%, 30% 정도인데요. 일단은 최대 주주로서 지배권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좋은 호재를 발표하면 보령제약의 주가에도 분명 영향을 낼 걸로 보여지고요. 신약 발매 후 판매, 마케팅, 생산시설 구축 등을 보령제약이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이제 보령제약은 항암제 매출로 독보적인 국내 1위 제약사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 항암제 영업 조직이 가장 우수하다는 뜻이며, 보령제약보다 더 항암제를 잘 파는 기업은 없다는 의미다. 면역세포 항암제가 임상에서 성공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또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가 한 32배, 에비타 13배 수준이니까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쪽에 대한 신약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럼 주가를 한번 보죠. 보령제약 조금 의미심장하네요. 최근에 거래 터지고 여기 거래 없이 조정을 받잖아요.
굉장히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의미심장한 흐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물량을 흡수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미국에서 NK 붐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 관련된 기업 중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미국과 비슷하게 또 한번 분위기를 몰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모습을 박셀바이어가 먼저 선두권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항상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뚜렷한 대세 상승장으로 몇 개월 상간으로 이게 끝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을 바이 앤 스트롱 홀딩 하는 전략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가장 맞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일반 대중 투자자, 개인 투자들은 20-30% 이익 나면 팔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인 거를 역행하고 거스를수록 주식으로 이제 성공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20% 수익이면 막 팔고 내려갈까봐 그랬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인식하게 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실천의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계속 뭐 성공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많은 분들 성공 경험을 같이 누리고 싶고, 이번에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안 가져가면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걷어가는 게 국가에도 이익이 되는 거고, 그게 GDP에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 한번 같이 달려보죠. 그리고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 마라톤 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어떤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해나간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박사가 그 길에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